태민 씨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옷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이동할 때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지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살입니다. 1989년 봄, 저는 28살이었고 7살 된 딸 지은이와 단둘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거든요. 결혼 8년 만의 일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게 지금처럼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계속 참고 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광주로 왔습니다. 친정이 광주에 있었거든요. 광주에 정착한 후 저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지은이를 돌봤습니다.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작은 미용실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었어요. 겨우 사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동네 아는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미용실이 그렇게 쉬운 장사가 아니야. 경쟁도 치열하고.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배울 때도 손재주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무엇보다 절실했거든요. 미용실을 차리고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개업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여기 미용실 맞죠?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그분이 제 첫 번째 손님이셨어요. 커트를 원하셨는데 정말 정성껏 해드렸습니다. 한 올 한 올 조심스럽게 자르고 드라이도 꼼꼼하게 해드렸어요. 사장님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그분이 만족해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에도 남자 손님이 왔고 그 다음 날에도 남자 손님이 왔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자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씩 오는 손님들이 모두 남자분들이었어요. 한 달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단골이 된 한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장님,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젊고 예쁜 이혼녀가 혼자 미용실 한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남자 손님들이 많이 오는 이유를 말이에요. 저를 구경하러 오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와요. 뭐 나쁜 뜻은 아니고 사장님이 혼자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서요. 그래도 다행히 대부분의 손님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머리를 자르러 오시는 분들이었고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손님들 중에 특별히 자주 오시는 분이 한 명 있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정말 특이했어요. 첫 번째로 머리가 그리 길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르고 가셨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이분은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들어오시면 인사만 하고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머리를 자르고 가세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숙맥 같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냥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그게 거의 전부였어요. 다른 손님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조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걸 자주 가져다 주셨어요. 방울토마토 한 상자, 어느 날은 메론. 그것도 정말 좋은 걸로요. 사장님, 이거 드세요. 방울토마토가 맛있어서요. 아, 고맙긴 한데
왜 이런 걸 자주 주세요? 그냥 맛있어서요. 설명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놓고 가시곤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서야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김태민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제 이름은 김태민이에요. 아, 네. 저는 박미경이에요. 미경. 예쁜 이름이네요. 그게 그분이랑 한 가장 긴 대화였어요. 그런데 태민 씨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왜 이런 좋은 과일들을 계속 가져다 주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비싼 멜론을 가져다 주셨어요. 시장에서 보면 한 개에 3만 원은 하는 그런 멜론이었는데 2개나 가져다 주신 거예요. 태민 씨, 이런 비싼 걸 왜 자꾸 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사장님, 그냥 제가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좋아서라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에게 다른 감정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3달 정도 지나서 다른 손님을 통해 태민 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 그 자주 오는 젊은 남자 있잖아요. 네, 태민 씨요. 아, 김태민. 그 사람 이 동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집에서 멜론이랑 방울토마토 농사를 엄청 크게 지어요. 아, 그래서 그런 좋은 과일을 자주 가져다 주셨구나. 근데 그 양반이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이 부유해서 그런지 놀고 먹기만 하고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로 다 해결되니까 본인은 아무 일도 안 하죠. 그제서야 이해가 갔어요. 태민 씨가 왜 그렇게 자주 올 수 있는지, 왜 좋은 과일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사장님, 그런데 그 양반이 여자한테 관심을 보인 적은 처음이에요. 원래 정말 내성적이고 여자랑 말도 잘 안 하거든요. 네, 사장님한테 푹 빠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김태민이 미용실 사장님 좋아한다고 소문 다 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냥 친절한 손님인 줄만 알았는데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거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태민 씨를 볼 때마다 어색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 오늘은 방울토마토 가져왔어요. 아, 네. 고맙긴 한데 너무 자주 주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세요? 태민 씨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미안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걸 자꾸 주시니까 죄송해서요. 아, 그런 의미셨구나. 괜찮아요. 저희 집에서 농사 지은 거라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하지만 예전만큼 편하지는 않았어요. 태민 씨도 눈치를 챈 것 같았는데 그래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러 오셨습니다.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태민 씨가 평소처럼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제가 가위를 들고 뒤로 돌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넘어지면서 태민 씨 쪽으로 떨어졌는데 태민 씨가 저를 받아주려고 팔을 벌리신 거예요. 그래서 태민 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민 씨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태민 씨의 따뜻한 체온과 남자 냄새가 느껴졌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태민 씨를 더 꽉 안았어요. 미경 씨. 그때 태민 씨가 제 이름을 불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의 문을 잠그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민 씨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태민 씨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네. 제 대답은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닿는 순간 그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홍수가 둑을 무너뜨리듯 우리의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옷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우리의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미용실의 소파로 이동하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태민 씨가 저랑 포개어질 때 그 무게감이 주는 안정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이동할 때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점차 하나의 리듬을 찾아갔고 그 리듬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태민 씨의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미용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별이 빛나는 우주로 날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마치 모든 감각이 한 곳으로 모여 폭발하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강렬함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서로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면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민 씨의 손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태민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제 고백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달빛이 미용실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은한 빛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미용사와 손님이 아닌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온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우연한 사고는 운명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태민 씨와 저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태민 씨가 그런 걱정을 하실 때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이혼한 지 4년 만에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가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혼자서 지은이를 키우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미경 씨, 저 진지해요. 태민 씨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미경 씨랑 진짜 사귀고 싶어요. 지은이도 잘해줄 자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태민 씨가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태민 씨와 사귄 지 6개월 후에 함께 살기로 했어요. 태민 씨가 계속 함께 살자고 했거든요. 미경 씨, 혼자 지은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지은이에게도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았거든요. 미용실 근처에 있는 작은 투룸 집으로 이사했어요. 지은이는 처음에는 좀 어색해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태민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은아, 아저씨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태민 씨가 지은이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학용품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자주 사줬습니다. 태민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태민 씨는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집안일도 도와주고 지은이 숙제도 봐주고 그랬어요. 미경아, 오늘 미용실 어땠어? 괜찮았어요. 힘들면 말해.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저녁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태민 씨 집에서 농사 짓는 걸로 돈이 좀 있었거든요. 직접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꽤 있었어요. 미경아, 이번 달 생활비야. 부족하면 더 줄게. 태민 씨가 100만 원을 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미용실도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태민 씨가 가끔 도와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손님들에게도 더 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민 씨가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에 또 TV 보고 그게 태민 씨의 하루 일과였어요. 태민 씨, 농사일은 안 도와줘도 돼요. 우리 부모님이 다 하셔.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35살이나 된 어른이 농사일을 못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집이 농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요. 그리고 점점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오늘 친구들이랑 만날 일이 있어서 늦을 거야. 무슨 일이에요?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날에는 항상 술 냄새를 풍기고 돌아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민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태민 씨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데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태민 씨,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냄새가 이상해요. 친구들이랑 만났어. 별거 아니야. 며칠 후에 제 지갑에서 큰 돈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분명히 50만 원은 있었는데 1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태민 씨, 제 지갑에 돈 가져갔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지. 뭐,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동네 사람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경아, 태민이가 투견장에 다닌다던데 알고 있어? 투견장이요? 그게 뭐예요? 개 싸움 시키는 곳이야. 태민이가 거기 가서 도박을 해. 저는 광주에 그런 곳이 있는지도 정말 몰랐어요. 투견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거기서 도박을 한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태민 씨가 집에 오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미경아, 화내지 마. 이번에 대박 나면 우리가 정말 편해질 거야. 태민 씨, 대박이 어디 그렇게 쉽게 나요. 투견장이라니 그런 곳에 왜 가요? 하지만 태민 씨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투견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을 자꾸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돈 좀 빌려줘.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어. 또 투견장에 가려고요. 투자하는 거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처음에는 5만 원, 10만 원씩 주었어요. 하지만 그 돈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도박과 함께 술도 시작했어요. 돈을 잃고 오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집에서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집안일이라도 도와줬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어요. 태민 씨,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알아.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 큰 거 하나만 터뜨리면 모든 게 해결돼.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다음에, 이번에 곧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용실 돈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날 금고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태민 씨, 혹시 미용실 돈 쓴 거예요? 아니야, 나는 몰라. 하지만 미용실 열쇠는 저와 태민 씨만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설명이 없었죠. 그 후로도 돈이 계속 사라졌어요. 10만 원씩, 20만 원씩.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지 않았어요. 태민 씨, 정말 솔직히 말해주세요. 돈 가져간 거 맞죠? 미경아, 나를 의심하는 거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에게. 그럴 때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태민 씨가 제 돈을 가져다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1995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태민 씨의 도박은 더 심해졌고 집에 돈을 가져다 주는 일도 없어졌어요. 미경아, 돈 좀 빌려줘. 곧 갚을게. 이제는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50만 원, 100만 원씩 달라고 했어요. 태민 씨,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데요? 미경아, 친구가 좋은 정보를 줬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확실한 정보. 이번에는 다르다. 대박 날 거라고. 하지만 그 돈들은 모두 도박으로 사라졌어요.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도 모두 도박에 써버리고 급기야 제 미용실 돈까지 가져다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민 씨, 이래서는 안 돼요. 지은이 학용품비까지 없어요. 알아, 미안해. 이번에만 참아줘.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마지막은 없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1995년 가을,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생리가 늦어져서 병원에 가봤는데 임신 6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태민 씨, 저 임신했어요.
미경아, 정말 임신했어? 태민 씨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미경아, 우리 결혼하자. 태민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사실 그동안 같이 살고만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정식으로 결혼하자는 거였죠. 태민 씨, 지금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될까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괜찮아. 아이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할게. 도박도 끊을게. 그때 태민 씨가 정말 진심으로 보였어요. 도박도 끊겠다고 약속했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저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은이에게도 동생이 생기는 거고, 태민 씨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996년 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태민 씨 부모님도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는 더욱 잘해 주셨어요. 미경아, 우리 아들 좀 잘 봐줘.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쁜 놈은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태민 씨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첫 몇 달은 정말 달라 보였어요. 태민 씨가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줄이고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미경아, 몸 조심해. 내가 다 할게.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웠는데 태민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는 정말 잘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6년 겨울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야. 태민 씨가 아이를 보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이름은 뭘로 할까요? 민수는 어때요?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어요. 지은이도 동생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지은이가 민수를 돌봐주곤 했어요. 엄마, 민수가 정말 귀여워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까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어요. 기저귀값, 분유값, 그리고 미래에 들어갈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어요. 태민 씨, 이제 정말 돈을 벌어야 해요. 아이가 둘이나 되니까 돈 들어갈 곳이 많아요. 알아. 내가 뭔가 일을 찾아볼게. 하지만 태민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농사 말고는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나마도 농사는 부모님이 다 하셨고 태민 씨는 거들기만 했어요. 민수가 돌이 지날 무렵 태민 씨가 다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오늘 친구들이랑 만날 일이 있어서 늦을 거야. 태민 씨 또 어디 가세요?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 좀 하고 올게. 하지만 술 냄새를 풍기고 돌아오는 걸 보면 친구들과 단순히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태민 씨 바지에서 또 투견 투표권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도박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경아, 이건 친구가 사라고 해서 그런 거야. 또 그런 변명이었어요. 결혼할 때 도박 끊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시작한 거였어요. 태민 씨,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미경아,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어. 결국 또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도박, 술, 그리고 돈 달라는 요구까지. 1997년 어느 날 태민 씨가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미경아, 우리 돈 벌 방법이 있어. 요즘 성인 미용실이 대박이래. 똑같이 머리 자르는 건데 손님들한테 특별한 서비스만 더 해주면 몇 배로 벌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태민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태민 씨,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별거 아니야. 그냥 손님들 머리 감겨주고 어깨 좀 주물러주고 그런 거지. 다른 건 아니라고. 그래도 안 돼요. 전 그런 일 못해요. 하지만 태민 씨는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특히 경제적인 압박을 들어서 말이에요. 미경아, 현실을 봐.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지은이는 고등학교 갈 나이고
민수도 키워야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실제로 그때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요. 미용실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태민 씨가 가져다 쓰는 돈까지 합치면 적자였어요. 태민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압박했어요. 미경아,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 안 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태민 씨 무슨 뜻이에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내가 진 빚이 있거든. 돈 못 갚으면 우리 가족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그제서야 알았어요. 태민 씨가 도박으로 빚까지 졌다는 걸. 그것도 꽤 큰 빚이었던 것 같아요. 태민 씨 얼마나 빚이 있는데요? 500만 원 정도. 근데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500만 원.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미용실 수입으로는 언제 갚을지 모를 돈이었습니다. 더 큰 압박은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지은이 생각해봐. 이 아이가 고등학교도 못 가고 민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가 쫓겨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태민 씨,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현실을 봐, 미경아. 태민 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한계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태민 씨가 일을 구해요. 왜 저만 더 하라고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농사 말고는 해본 게 없는데. 그리고 당장 급한데 언제 일을 구하고 언제 돈을 벌어? 결국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요.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지은이와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괴로웠습니다. 마지막에 태민 씨가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미경아, 정말 한 달만 해봐. 빚만 갚으면 바로 그만두자.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용기를 좀 내봐. 한 달만.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한 달만 하고 그만둘 수 있을까?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1997년 여름. 제가 36세이고 지은이가 15살, 민수가 1살일 때였어요. 태민 씨, 정말 한 달만 해요.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해. 한 달만 하고 빚만 갚으면 바로 그만두자. 그렇게 해서 제 미용실은 성인 미용실로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일시적으로만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성인 미용실로 바뀐 첫 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간판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조금 바꿨습니다. 커튼을 치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안쪽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태민 씨가 어디 소문을 냈는지 첫날부터 손님이 왔어요. 사장님, 여기서 특별한 서비스 해주는 거 맞죠? 첫 손님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정말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무엇보다 양심의 가책이 심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생각보다 친절해서 다행이었어요. 천천히 알려주시면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수입을 계산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 달치 일반 미용실 수입보다 많았거든요. 미경아, 봐봐. 일주일에 이렇게 벌었어. 태민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기보다는 복잡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한 달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태민 씨가 그 돈을 또 도박에 써버렸거든요. 이 돈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안 돼요. 이 돈은 빚 갚는데 써야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반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1997년 여름, 제 미용실이 성인 미용실로 바뀐 후에 첫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첫 주에 벌어들인 돈이 이전 한 달 수입과 맞먹었거든요. 태민 씨는 그걸 보고 정말 신이 났어요. 미경아, 봐봐. 일주일에 이렇게 벌었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부끄러웠고, 지은이와 민수 생각이 나면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 미용실에 남자 손님들만 와요. 왜 그래요? 중학교 3학년이 된 지은이가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아, 남자 전용 미용실로 바꾼 거야. 요즘 그런 게 유행이래.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수입이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500만 원이 넘게 벌었거든요. 이전에는 한 달에 60-8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갑자기 7배 이상 늘어난 거였어요. 미경아, 이제 빚도 갚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태민 씨는 그 돈을 또 투견장에 가져갔어요. 결국 그 돈의 대부분이 투견장에서 사라졌어요. 태민 씨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지은이였어요. 이제 16살이 된 지은이는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이야기해요. 우리 미용실이 그런 곳이라고. 엄마, 그런 곳이 뭐예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16세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이 잘못 아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은이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속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그냥 남자 전용 미용실이에요. 응, 그래.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반년이 되었어요. 태민 씨는 계속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투견장에서 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태민 씨의 빚은 더 늘어났거든요. 미경아, 이번 달은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 빚이 더 늘어났어. 뭐라고요? 빚이 더 늘어났다고요? 미경아, 미안해.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운이 안 좋았어.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 일을 그만둘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태민 씨가 있는 한 계속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과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대부분 40-50대 남성분들이었는데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사장님, 제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외로움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아내에게 말 못할 이야기들을 하러 오시는 거였죠. 우리 아내는 저를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생각해요. 돈만 달래요. 직장에서는 부장이라고 하지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도 제 일의 일부였어요. 단순히 몸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위로까지 해드리는 거였죠. 사장님은 정말 이해심이 많으시네요.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건 알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998년이 되면서 태민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미경아, 사업을 확장해보자. 직원을 더 뽑고 방도 더 만들고. 그러면 수입이 몇 배로 늘어날 거야. 사실 그때 이미 월 수입이 800만 원을 넘기고 있었어요.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었죠. 하지만 태민 씨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충분하다는 게 어디 있어? 더 많이 벌어놓으면 나중에 이 일 그만둬도 여유롭게 살 수 있어. 결국 저는 태민 씨 말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했어요. 옆 건물 한 칸을 더 얻어서 방을 늘리고 젊은 여자 직원 2명을 더 고용했어요.
새로운 직원들을 볼 때마다 착잡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었거든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요. 사업을 확장한 후 월 수입이 1,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지은이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민수에게도 필요한 건 다 사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특히 지은이를 볼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은이가 저를 보는 눈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엄마, 저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엄마, 학원에서 늦게 끝나니까 거기서 저녁 먹고 올게요.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웠을 거고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태민 씨는 더욱 방탕해졌어요. 이제는 투견장뿐만 아니라 다른 도박장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돈 좀 줘. 오늘 대박 날 것 같아. 또 도박하러 가는 거죠? 도박이 아니야, 투자야. 정보가 확실하다고. 이제는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달라고 했어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서 하루 만에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술도 더 심하게 마셨어요. 투견장에서 돈을 잃고 오면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미경아, 오늘 얼마나 벌었어? 돈 내놔. 술 깨고 나서 이야기해요. 뭐, 내가 누구 덕분에 이 정도로 벌고 있는데 말대꾸야. 그런 태민 씨를 보면서 정말 후회했어요.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지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정말 큰 싸움이 있었어요. 엄마, 저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래? 학교에서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뭘 하는지. 그 말이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어요. 제가 지은이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지은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아, 엄마가 이 일 하는 건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가 떳떳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지은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 일 그만둘까? 정말요? 진짜 그만둘 거예요. 지은이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이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1999년 말 태민 씨가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미경아, 큰일 났어.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태민 씨가 제 모르게 더 큰 빚을 진 거였어요. 그것도 미용실을 담보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미안해, 미안해. 그때 정말 급해서 그랬어. 이번에만 도와줘. 5천만 원. 그게 태민 씨가 진 빚의 총액이었어요. 고리대금까지 합치면 더 클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 정도 돈은 몇 달 일하면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태민 씨가 계속 그 돈을 가져다 쓴다는 거였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돈으로 빚 갚고 태민 씨는 정말 투견장 그만 가야 해요. 알아. 정말 고마워. 2000년 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용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태민 씨의 짐은 물론이고 제가 모아둔 돈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멀리 가야 한다. 돈은 빌린 거니까 언젠가 꼭 갚을게. 지은이랑 민수 잘 키워라.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모아놓은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배신감이었어요. 5년 동안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고는 책임져야 할 순간에 도망쳐버리다니. 그것도 제가 그 사람 빚을 갚으려고 죄책감을 느끼면서까지 일한 돈을 가지고 말이에요. 태민 씨가 떠난 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성인 미용실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였어요. 이제 혼자서 지은이와 민수를 키우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민수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태민 씨 없이 혼자서 성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동안은 태민 씨가 있어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혼자가 되니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고3이었고 민수는 아직 4살이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했고 민수도 키워야 했거든요. 엄마는 정말 언제까지 이런 일 할 거예요? 지은이가 어느 날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지은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그만둘게. 정말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그때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지은이만 대학에 잘 보내면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00년 말 지은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대학에 말이에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지은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문제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생활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방세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필요했어요. 지은아,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이 많이 드는 대학에 가게 돼서.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거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2001년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지은이가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만 더 하고 그 후에는 정말로 그만두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성인 미용실 업계에도 경쟁이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비슷한 업소들이 많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미용실도 손님이 예전만큼 오지 않았어요. 한 달 수입이 500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일반 미용실보다는 훨씬 많았지만 지은이 생활비와 민수 양육비를 생각하면 빠듯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였어요. 사장님, 요즘 조심하세요. 단속이 심해진대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슬슬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지? 지은이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민수는 어떻게 키우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특히 지은이가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지은이는 뭐라고 했어? 그냥 미용실 한다고 했어요. 지은이도 제 일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있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든 일 하는 거 아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지은이가 이해해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래서 더욱 괴로웠어요. 이런 착한 아이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2002년이 되면서 업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정부의 단속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 경찰이 와서 점검을 하기도 했고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장님들, 요즘 조심하세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정리하려고 한다던데요. 같은 업계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당장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지은이는 아직 대학 2학년이었고 민수도 계속 키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혹시나 해서 돈을 더 많이 모아두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도록 말이에요. 2003년 봄,
정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가끔 점검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문을 닫게 하는 수준이었어요. 사장님들, 큰일 났어요. 서울 쪽 업소들이 줄줄이 문 닫았대요. 같은 업계 사장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광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에 저희 쪽에도 단속이 들어왔어요. 미용업소 점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손님이 한 분 계시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관 3분이 들어와서 미용실 내부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방은 뭐에 쓰는 건가요? 안쪽 작은 방들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그 방들은 특별한 서비스를 할 때 쓰던 곳이었거든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벌금 200만 원을 내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광주의 성인 미용실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어떤 곳은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곳은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미경 언니, 저도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요. 같이 일하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단속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부에서 정말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손님들도 무서워서 안 와요. 정말 그랬어요. 단속 이후로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대학 3학년이었고 민수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교육비가 더 많이 들었거든요. 2003년 가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는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김 회장이라고 합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분이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말씀도 점잖게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투자처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서요. 투자요? 네. 신축 상가 투자인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만큼 안전한 투자가 없어요. 1년만 투자하시면 원금의 2배는 보장해 드립니다. 2배라는 말에 솔깃했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1억이 된다면 지은이 등록금 걱정도 없어지고 민수 교육비도 여유로워질 것 같았거든요. 김 회장이 보여준 서류들을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성공 사례들도 많았고 계약서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모든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장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1년 후에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돈도 송금했어요. 김 회장은 친절하게 영수증도 주고 앞으로의 계획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3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1년만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직접 사무실에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건물 관리실에 물어보니 1달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갔어요. 임대료도 밀리고 그냥 야반도주했어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급한 마음에 다른 투자자들을 찾아봤는데 저와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어요. 언니, 저도 5천만 원 당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저는 2천만 원, 아이 교육비까지 모든 걸 투자했는데 피해자 모임에 가서 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처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절실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투자한 돈들이었거든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김 회장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고 돈을 추적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후 미용실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마음도 완전히 꺾여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번 달 월세 또 밀리셨는데요. 건물주가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월세 낼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용실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동안 사용하던 의자, 거울, 미용 기구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밀린 월세와 보증금을 다 처리하기 어려웠어요. 가장 큰 충격은 지은이었어요. 미용실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은이가 정말 화를 냈거든요. 엄마, 제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지은아, 엄마가 다른 일을 구해서 줄게. 다른 일이요?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나이도 있고 별다른 기술도 없잖아요.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럼 다시 그런 일 할 거예요. 또 성인 미용실 할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안 해. 그럼 뭘 해요?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400만 원인데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요. 결국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은이는 제가 무책임하다고 계획성 없이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비난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저 혼자 살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이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간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까지 떠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돈도 없고 딸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나마 7살 민수라도 있어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월세방에 민수와 둘이 앉아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태민 씨를 만난 것부터 잘못이었을까? 성인 미용실을 시작한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투자를 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엄마, 배고파요.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이 밥값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정도 멍하니 지내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대로 있으면 민수와 함께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신문 9일란을 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했어요. 하루 8시간 일하고 7만 원을 받는 일이었죠. 언니, 아이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학교 다녀와서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민수가 7살이라 혼자 두기에는 어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히 민수가 의젓해서 혼자서도 잘 기다려줬어요. 엄마, 일찍 와요.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미안했어요.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설거지 일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민수를 학교에 보낸 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조금씩이지만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이라도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2010년이 되었을 때 제가 모은 돈은 600만 원 정도였어요. 미용실을 차리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는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미용실을 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미용실을.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어요. 민수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0년 봄, 49세가 된 저는 다시 미용실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광주의 다른 동네에서 정말 작은 10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70만 원.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말자. 미용실을 준비하면서 계속 다짐했어요. 중고로 산 의자 2개, 작은 거울, 기본적인 미용 도구들만 있었지만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1명 오는 것도 다행일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자.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정성껏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머리도 정말 꼼꼼히 자르고 대화도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1달, 2달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60-70대 할머니들이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2012년 미용실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근처 경로당에 가서 무료로 미용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제 마음에 있었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잘못된 길로 살았던 것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경로당 봉사를 시작한 지 1년 후에는 보육원에서도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 후 그렇게 말할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도 가끔 따라와서 봉사를 도와줬어요. 엄마, 이런 일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기뻤어요. 아이가 엄마의 일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후에는 여성 쉼터에서도 봉사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여성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언니,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도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어. 포기하지 마. 그런 말을 해주면서 저 자신도 힘을 얻었어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용실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매일 밤 잠들 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민수도 잘 자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도 진학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부담도 많이 줄었고요. 엄마, 저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하다. 민수가 열심히 공부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2022년 여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손님이 제 미용실에 와서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사장님, 촬영해도 될까요? 미용 기술이 정말 대단해서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잘 모르겠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일했을 뿐인데 며칠 후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미경 언니, 인터넷에 나왔어. 완전 유명인이 됐어. 무슨 소리예요?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제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목은 60대 미용사 원장님의 장인정신이었어요. 그 영상이 정말 화제가 되었어요.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서고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분이 진짜 장인이죠. 30년 경력의 손기술, 무료 봉사까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그냥 평범하게 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니. 그 후로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분도 있었어요. 2023년 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 여성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그 순간 알았어요. 지은이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제 딸이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지은이구나.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유튜브 영상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이 아이는 서연이에요. 제 딸이고 엄마 손녀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12살 된 손녀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가출한 후에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지은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여러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미혼모가 되어서 서연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죠.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정말 잘못 살았어. 서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20년간의 오해와 상처를 풀어나갔어요.
민수도 누나를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누나, 저 민수예요. 어머, 민수가 이렇게 컸네. 대학생이 됐다고?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지은이와 서연이가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매일 미용실에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용 기술 배우고 싶어요. 정말?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지은이가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미용사가 될 거예요. 서연이도 그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3대가 함께 미용실을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민수도 자주 미용실에 와서 도와줬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서 청소도 하고 손님 안내도 해줬어요.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20년간 제가 쌓아온 기술들을 하나하나 전수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나 봐요. 2024년이 되면서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미용사 자격증을 땄고 본격적으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이도 이제 13살이 되면서 점점 더 미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주말에 경로당 봉사 따라가도 돼요? 물론이지, 서연아. 함께 가자. 서연이가 할머니들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특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엄마보다 더 잘하는 미용사가 될 거예요. 그래, 서연아. 할머니 기술이랑 엄마 감각을 다 배워서 더 훌륭해지렴. 지금 2025년, 저는 64살이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이혼, 재혼, 성인 미용실, 사기, 몰락, 그리고 재기까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는 43세가 되어서 제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고, 서연이는 12살로 우리 가족의 희망이에요. 민수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가끔 미용실에 와서 도와줘요.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이제야 진짜 완전한 미용실이 된 것 같다고. 할머니의 경험과 엄마의 기술 그리고 손녀의 꿈이 하나가 된 곳 말이에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성인 미용실을 했던 시절은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그때 일들 후회해요. 지은이가 어느 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후회는 해. 하지만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야. 모든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 같아. 앞으로의 꿈은 간단해요. 지은이가 더 훌륭한 미용사가 되고 서연이도 커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저희가 미용실을 더 키워볼까요? 지은이가 그렇게 제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해요. 지은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성껏 떳떳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규모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동안의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저도 28살에 이혼할 때는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성인 미용실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질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보인다는 걸 배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보상이 온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잃었다가 결국 가족을 되찾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64살이 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말해요. 오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자. 그리고 미용실 문을 열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 기쁨을 드리자.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계시든 포기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처럼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영상 밑에 따봉 모양을 눌러주세요. 따봉 모양인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